안녕하세요. 오늘은 페가수스 시즌3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블랙 앤 원그레이 이제 두 종류고요. 블랙은 이제 전체 블랙이고, 원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제 블랙하고 화이트가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메인 스킨 같은 경우에는 폴리 옥스포드 150D에 내수압 3000, 그리고 UV 컷, 그리고 뭐 발수 코팅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000 정도면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000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루프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수압이 5000, 그리고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타브에 얘기하는 블랙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폴 같은 경우에는 듀랄루민 6061 16파이포를 쓰고 있고요. 이제 특징은 각이 잡힌 형태입니다. 이게 위쪽과 사이드 쪽을 밴딩 처리해서 이제 약간 삼각형 지붕 형태의 각이 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더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출시 연월은 2021년 11월로 되어 있어요.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어 있는 신상 제품인 거죠. 그리고 국적은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 자체는 한국이고 OEM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도 방글라데시나 뭐 베트남, 그리고 뭐 중국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텐트와 풀그라운드 시트, TPU 창 이렇게 포함해서 가격이 64만원에 텐트가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텐트는 특성이 좀 특이하게 이너 텐트를 따로 팔고 있어요. 이너 텐트를 17만 5천원에 TC 정령 이너 텐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폴리 코튼으로 이루어진 면혼방이죠. 면혼방 텐트로 알고 있어요. 면혼방 텐트다 보니까 이제 결로에 강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너를 보시면 크기가 325에 285 대형 이너를 채용하는데요. 메인 이 전체 크기에서 반 정도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너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에어매트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펙상으로도 300에 200까지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 보통 이제 280에 200 정도를 사용하면 거의 맥스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으로 뒀을 때. 지금 이제 정면을 바짝 붙였을 때고, 이제 뒤로 붙이거나 보통은 한쪽 편으로 몰죠.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다른 구성을 하죠. 옷 거치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옷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이너에 난방 시설을 두고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제 큰 이너를 채용하고, 이쪽에도 창문이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 위에 팬을 만약에 달게 되면 이제 위에서도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너가 크다 보니까 전실이 좀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전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 안 하시고 다르게 외부 이너 텐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자사의 이화 지작이나 엘돔 뭐 이런데 이너 텐트를 사용하시면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장점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텐트만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이너 텐트도 같이 세트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으로 도킹 커넥트가 있는데, 도킹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데 캠핑골에서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캠핑골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쪽 라인이 지금 폴대로 이제 텐션 유지해서 쫙 펴져 있잖아요. 여기가 쫄쫄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텐트나 뭐 기타 다른 것들도 도킹 가능하게끔 좀 돼 있는 커넥트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맞는 커넥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폴은 기본 옵션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따로 구매해 주시면 되고, 아마 높이가 전면이 190이니까 좀 더 높게 하실 거면 210짜리 업라이트 폴을 사용하시면 좀 더 높게 하실 수 있고, 190이면 아마 수평 유지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페가수스를 산다면 이 도킹 커넥트는 거의 좀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텐트를 사시면 TPU 창이 이제 옵션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 얘기했던 만능 지퍼 커넥트에 바로 체결하시면 한 번에 이제 지퍼로 체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측면 윙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수요 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요 조사가 되면 이제 생산 이제 형태를 갖추고 제작한 다음에 생산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 텐트에 측면 캐노피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이제 추가적으로 생길 것 같은. 전체 크기를 이제 살펴보시면 610에 380인데 보통 이 정도 중급 텐트, 이제 중급 리빙쉘 텐트의 크기가 600에서 350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가로가 커졌니 세로가 커졌니 하면서 이제 좀 더 유리한가 이런 걸 따지거든요. 높이도 한 205에서 210 정도 기준으로 해서 따지고요. 그러니까 215면 크게 잡힌 편이고, 센터 기준입니다. 215는 앞쪽 기준은 아니고, 여기 185라고 되어 있네요. 센터는 이제 185라고 되어 있는데 190 좀 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더 재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폭은 380,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가장 앞단 메인 프론트의 폭이 얼마인가, 이게 죽는 폭이 얼마, 죽는 각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건데, 이게 300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각 박스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불룩한 사각 박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하죠. 이제 꺾이는 각, 위에서 꺾이는 각은 큰데 사이드에서 꺾이는 각은 적기 때문에 물건 배치나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폭도 애초에 380이라서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뉴아티카가 한 260에서 80 사이,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260에서 80 사이의 폭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텐트가 그 텐트보다 훨씬 큰 거죠. 폭적으로도 훨씬 큰 거죠. 이제 길이는 10cm 좁고 비슷한 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직접 설치를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페가수스 시즌 3에 대해서 이제 정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게 페가수스 시즌 3인데요. 이제 폴대는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진 폴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형 폴대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메쉬는 총 한쪽 편에 4개씩 8개, 그리고 전면에 1개씩 해서 총 10개의 메쉬가 사방으로 뚫려 있고요. 그리고 측면 각도는 한 이 정도 각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은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한쪽 편에 2개씩 해서 대칭을 이루는 형태라서 이제 편하는 대로 피칭하시고 선택해서 치시면 되고, 이제 앞에 보이시는 벤틸 보시면 크게 넓게 뚫려 있고요. 그 메쉬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천시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천시에도 개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운데 고정은 없고 재질은 스티로폼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원형만 잡아줄 수 있게끔 형태가 잡혀져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전면 캐노피가 크다 보니까 처짐 방지 벨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 끼울 수 있는 총 3개의 이제 거리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끝에는 이제 루프를 붙일 수 있는 이제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노피 앞쪽 편에 이제 처리를 보시면 이렇게 락텍스 고무줄로 이제 세팅되어 있고, 그리고 셋링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저기 이제 업라이트 폴을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 보시면 벨트 처리되어 있고요. 이제 당길 수 있게끔 팩을 박으면 이제 당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팩을 박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쭉 잡아 당기시면 될 것 같고,
벨트 처리되어 있는 상태는 그냥 평범하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벨트 처리되어 있는 상태는 그냥 평범하고요. 네, 그리고 지퍼는 방수 처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외부 이렇게 덮개로 되어 있고 방수 처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가이라인은 비널 이용해서 연결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이고요. 똑같이 벤틸, 예, 같은 구조로, 반대편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예, 상부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스킨으로만 되어 있고, 천장 벤틸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루프의 경우에는 이제 버클 처리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단하게 잡아주죠.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벨크로 처리, 측면은 버클 처리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체결력이 좋아지죠. 저렇게 해서 되어 있으면 고리보다. 문은 양쪽으로 이렇게 크게 120cm씩 뚫려 있고요. 예,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쭉 한번 둘러보시고요. 세부적인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전면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처진 방지, 예, 벨트 처리되어 있고 토글이 총 3군데, 예, 반대편하고 똑같이 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옵션이 더 있는데요. 이제 쉽게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체결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체결해서 쪼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퍼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보시면 링은 플라스틱 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양쪽 대칭으로, 네, 거리가 플라스틱 이제 가죽 처리와 플라스틱 링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이제 벨크로 처리되어 있는 저게 이제 타프펜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선을 연결할 때, 고정시킬 때 쓰는 그런 장치입니다. 선이 널브러뜨려서 이쁘지 않으니까 저게 이제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들어가 있는 옵션이죠. 네, 가운데도 벨크로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서리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높이가 219, 네, 같은 플라스틱 링으로 되어 있고, 앞쪽은 190 높이가 나옵니다. 예. 저기서 가운데까지 거리는 한 180 정도 나오고요. 180 정도의 데이지 체인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켓이 양쪽에 하나씩, 예,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길이 조절 웨빙 같은 경우에는 집어넣을 수 있는 포켓이 각각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3개. 다 설치를 하고 팩까지 다 받고 나면 이제 걷을 수 있죠. 걷고 나서 이제 줬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예, 마감 처리도 보시면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심실링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예, 전체 마감 처리 한번 쭉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약해 보인다, 이제 뭐 비가 뚫린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없고, 지금 보시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바로 부분이 버클인데요. 이게 이제 우레탄 창이나 도킹 플랩, 이제 도킹 커넥트를 달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메쉬 밖에 있잖아요. 그럼 메쉬를 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우레탄 치고 메쉬까지 치고 쓸 수도 있고, 메쉬가 이제 도킹 플랩을 썼을 때 메쉬를 깔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앞에 타프처럼 도킹 플랩을 쓰고 메쉬를 깔고 메쉬를 이제 내려가지고 설치하는 거죠. 이제 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메쉬로 막고, 이제 앞쪽은 이제 타프처럼 또 그늘막 형태로 이렇게 칠 수도 있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죠. 또 재질은
폴리옥스퍼드 뭐 120, 150D 뭐 다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차이를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비슷비슷해요. 뭐 원단 자체가 비슷한 걸 쓰고 코팅 뭐 얼마나 쓰냐의 차이에 따라서 틀리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 심실링 처리나 이제 마감 처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이 간격들이 이쪽으로 살짝 어긋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어긋날 수도 있어요. 양쪽 텐션은 유지된다 해도. 그래서 반드시 풀그라운드 시트를 체결해야 됩니다. 풀그라운드 시트에 버클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클 체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있어요. 그 풀그라운드 시트가 이 실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그라운드 시트를 체결해야지 저 끝에서 벌어지는 간격이랑 여기서 벌어지는 간격, 이 가로 간격을 다 유지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세로폴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오직 폴대 기준으로 해서 이게 좌우가 대칭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한쪽으로 살짝 어긋나거나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형태가 어긋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체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체결을 해주시면 한 10cm 정도 떼어진 간격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면 풀그라운드 시트가 세팅되는 거죠. 전체 형태도 잡아주고 벌어지는 형태도 잡아줄 수 있고. 네, TPU 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TPU 창이 설치된 모습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TPU 창이 빠져 있습니다. 전용 TPU 창이고 자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깔끔하게 설치가 되는데요. 예, 앞쪽을 보시면 전면부 마감 처리도 안쪽으로 해서 자크가 처리되어 있고 이렇게 끝까지 이제 덮개가 이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천 시에도 비가 내부로 스며들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처리되게끔.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내부에 이제 간략하게 측면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제 배치를 해놓고 측면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간격과 크기 의자가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도 이제 의자를 똑같이 배치할 수 있는 간격이 저 정도 나온다. 예, 이미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하단에 쭉 이제 선처럼 꺼진 느낌이 나는 게 저게 이제 반 정도 되는 크기고요. 의자 대비해서 그 전체 크기의 반 정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시면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페가소스의 실내 모습을 이제 샘플로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배치를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보면 이제 앞쪽 편 삼각형 부분에 이제 가로 형태로 테이블을 배치했고요. 배치된 테이블의 크기는 70에 한 55 정도 되는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2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어서 140에 한 60 정도의 테이블까지 충분히 들어오고 나도 가운데 이제 공간이 한 1m 정도 확보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여기에 이제 그 난로나 뭐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배치시키고 이제 바깥쪽에 그런 걸 배치해도 충분하고요. 한쪽 편으로 몰아서 테이블 배치해도 되고요. 이미지를 보시면 대략적인 크기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 사시면 여기랑 여기 그리고 반대편 총 6군데의 이 오징어 체결 구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리된 구조랑 틀리게 생각보다 좀 대충 끼워져 있어요. 순서도 안 맞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맞는데 뭐 손이 꼬이거나 하기도 하고. 이게 완벽하게 발라야지 이게 형태가 반듯해지거든요. 길이도 차이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한번 사시면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중앙
중앙 길이끈, 그 다음에 측면끈, 그리고 오징어링, 그리고 이게 보통 한 이렇게 박힐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 두 개에서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되니까. 그럼 보통 여기에 박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안쪽에 스킨이 붙어야 되니까 스킨이 붙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얘가 여기가 꼬여서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그냥 풀면 돼요. 풀어가지고 제대로 연결해주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럼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요 폭도 적어지니까 5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들뜸 향상도 줄어드는 거죠. 이제 저쪽이 떠서 그런 건데 저거야 뭐 팩 박으면 나중에 줄어들 테고요. 문제될 게 없으니까. 보시는 것이 가운데 그 오징어 체결 링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결되는 양쪽의 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선이 가운데 선이랑 약간 포지션이 겹치게, 그리고 반대편이 오징어 링 체결, 그리고 팩 박을 수 있는 홀더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이 순서가 아니면 이 순서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